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안 내도 될 정여세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의 수도 다 이걸 계산을 둬서, 그 회사에서 이러한 게 가까워지면 전문가 모여서 대표님, CFO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미팅을 하면 요건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노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가업성계 지원제도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가업성계 정여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가업성계 정여특례입니다. 가업성계 정여특례가 있고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게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곁들여서 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업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요. 가업은 일단 업종이 가업상속 공제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세무법인 이런 거 전문 직종 빼놓고는요. 거의 다 됩니다. 막내 해놓고 이제 거의 다 되고요. 다만 업종은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 돼야 되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에요. 자산총액으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3년간,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천억 미만.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인데 이 가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을 가업이라고 해요. 이 가업을 가지고 가업 상속 공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상속 계시니까 비상속이니까요. 그죠? 비상속인이 대주주로서 50% 이상 주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부모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생전에 정여를 하면 가업성계로 가는 거예요. 18세 이상의 자녀는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비상속인이 50% 이상의 자식 특수관계인 포함입니다. 특수관계 포함해서 50% 이상의 대주주인 비상속인이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공제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업성계 정여특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공제 5억에다가 30억까지는 10%, 그 이상은 20%로 해서 정여세 특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요건은 뭐냐 그러면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업 주식을 선결하는 거니까 가업 주식을 선결하기 때문에 이 가업은 개인 기업은 될 수가 없죠. 개인 기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60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는데 이때 자녀는 배우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가업상속공제 배우자가 되느냐? 원래 가업상속공제는요. 상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사위는 상속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 상속인의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이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배우자가 갖추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도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가업성결한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이런 것들은 조금 볼까요? 여기 가업성결 되려고 그러면은 정여일 이후에 가업, 이 정여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고 기한까지 수정자, 그죠? 성계인이 가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여일 신고 기한까지는 성계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 지난 다음에는 정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성계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고일부터 신고 기한까지죠. 그러니까 신고 기한까지 가압이 종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원으로 취임을 해야 돼요. 취임을 해야 되고 또 신고일부터 여기는 정년일부터 5년인데 신고일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돼요. 이 이전에 가압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 개시 2년 전에 가압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속인이. 요건 가압상속공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훨씬 더 좀, 가압승계 요건이 더 쉽죠.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뭐냐면, 가압승계는 이게 100억까지 되니까 100억을 했어요. 100억을 했는데, 정려가 받은 이후부터는 정려자가 사망하면 가압상속공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압상속공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요건도 볼 텐데 그 넘어갔을 때 문제가 어떤 게 되느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 100억을 지금 받았어요.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100억이면은 5억 기초공제 빼면 95억이 남죠. 95억 중에서 30억은 10%잖아요. 그러면 3억. 나머지 65억은 20%니까 13억이죠. 그래서 정년세 합해서 16억을 정년세를 내고 이걸 정려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정년일 이후에 신고 기한까지 가압에 종사하고 여기 종사하고 있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러면 가압상속 공제에 넘어갈 것 아니냐, 그죠? 가압상속 공제로 가서 이 요건을 잘 맞춰서 갔더니 여기는 2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기초공제. 그러니까 이거 이래 되고 나니까 이 요건을 다 맞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는 상속세 낼 게 제로입니다. 근데 이 상속세에서 승계받았을 때 이 100억에 대한 정년세 내 16억을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16억을 받으려니까 상속세 공제 받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안 내도 될 정년세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의 수도 다 이걸 계산을 둬서, 그 회사에서 이러한 게 가까워지면 전문가 모여서 대표님, CFO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미팅을 하면 요건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압승계로 해서 가다 보면. 그래서 저희도 실무상으로는 사실은 가압승계 문의가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가압상속 공제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가압상속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압승계 정려 자금은 결국 나중에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정상과세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압승계로 가다가 상속 공제로 갈 때에 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